일단은 저희 솔루션은요, 국내 최다 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해외 사이트가 많이 되고 있고, 국내 사이트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성비가 높은 솔루션이에요. 비용이 싸다는 거죠. 다른 솔루션들은 처음부터 100만 원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10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들은 처음부터 그냥 쓰실 수가 있는 사이트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공개된 사이트들, 소싱처들을 여기 공개해 놨습니다. 지금 공개물이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늘어나죠. 예, 공개된 106개 사이트는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합쳐서 한 313개 정도 되네요. 예, 비공개물들을 많이 신청 주고 계시고 실제 비공개물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비공개물이라는 거는 저희 쪽에 분석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미 다른 분이 비공개로 신청을 하셨으면 10만 원인데 처음 신청하시면 20만 원이신 거죠. 이 다른 분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몰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공개물을 저희 사이트에서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입력한 거는 거의 없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청 주셔서 이런 사이트는 꼭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희 쪽에 신청을 주셨어요. 공개 신청이 되어 있는 사이트는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이트들이거든요. 그, 이 몬트로스 24S 그죠? 이게 이미지가 조그만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24S 굉장히 핫하죠. 47 브랜드 6PM 되게 핫하죠. ABC 마트도 되게 핫하죠. 아카데미가 다시 부활했어요. 아디다스는 페이스가 가끔씩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판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미국판이 있네요. 요 국가는 이제 화폐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거는 영어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고 한국어고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 국가의 이제 그 구분 기준은 화폐 단위거든요. 얘가 지금 엔한지, 위엔한지, 파운드인지, 달러인지, 유로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되겠습니다. 알로요가 그죠? 요즘 룰루레몬을 좀 밀어내고 있는 분위기죠, 그죠? 예, 룰루레몬까지는 아닌데 이 알로요가가 많이 올라왔죠. 아마존들이 쭉 있고요. 예, 이런 사이트들이 현재 저희 쪽에 이렇게 쭉 분석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는 항상 핫한 것 같아요. 나이키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비공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공개 사이트들이 실제로 좀 중요한 사이트들이고,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어떤 B2B 몰, 그죠? B2B 몰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또 좀 아끼는 어디 소싱을 해오시는 나만 아는 사이트 있다 그러시면 저희 쪽에 신청 주시면 저희가 한 10일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예, 분석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마켓 연동이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스스, 쿠팡 그리고 요번에 지마켓 지마켓이 거의 다 정말 이거 이 거의다라고 한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예, 진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11번가는 많이 잘 올라가는 것 같고 카페24 그리고 고도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사이트들을 이제 많이 붙일 건데 우선은 뭐 지옥션까지 해놓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좀 다마고찌를 해볼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 대표님들처럼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실제 이제 판매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가 어떤 식의 솔루션을 실제로 이제 만들면 좋은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저희가 개발한 지가 벌써 한 20년인가 2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되게 운이 좋았죠.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이드웍이라든가 지오패스 그리고 세이 위즈, 위드 위즈 막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부터 저희 솔루션이 뭐 위즈위드도 사용을 했었고요. 또 뭐 엠보보스 정말 예, 부산에서 하던 엠보보스 그런 사이트가 있었을 때부터 저희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매 대행을 했었죠. 예, 아무튼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러 앱과 연동이 되고요. 또 기능 추가 개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처음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렇게 설치하시려면 코스모스
3.co.kr로 들어오셔가지고 요걸 이제 내려받아서 셋업 파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어,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아이콘 어디 갔나요? 예. 이게 화면이 3개짜리가 이제 2개로 줄어들었더니 재, 재정렬됐네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뭔가 바탕화면도 좀 칙칙하네요. 다음 바탕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더 칙칙하네요. 예, 아무튼 요 코스모스 3, 예, 아이콘은 잘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부터 누르셔가지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도 되는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셔가지고 그 관리자 권한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속성 이거 누르시고요. 호환성 가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이 이것도 저희가 좀 고칠 거긴 한데 바탕화면 설정을 하실 때는 그 디스플레이를 가셔가지고요. 이거를 요새 막 4K 그 모니터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저희가 최적화되도록 이렇게 글자들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예, 여기가 이제 100%인지 배율이 100%인지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 1920년 그리고 1080 예, 10대부터 80대까지 여기를 이제 픽셀이거든요. 예, 요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더라도 되게끔 저희가 만들 예정인데 우선은 조금 저희가 만드는 기능들 좀 만들어 놓고 글자가 너무 크게 보인다거나 버튼 밖으로 벗어난다 그러시면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릴 그 내용들이 초기 세팅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까지 끝까지 쭉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 오늘 사용법 위주로 조금 이제 솔루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사용성이 좀 올라가 가지고요. 사용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코스모스 3, 투드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스모스 3은 국내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쿠팡에서 가져와서 어디 올리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투드림은 한국 그 위탁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어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 온채널이라든가 도메토피아라든가 그런 사이트들 있죠. 그 도매 사이트라고 하죠. 그 옛날 그 워너클랜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무신사라든가 롯데온에서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그런 한국 사이트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오지 않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엔화가 워낙 좋아가지고 일본 상품을 도매로 들여와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일본 상품 도매 사이트 그런 거 하시려고 하신다면 투드림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옹꿈사라는 데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이제 투드림.co.kr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코스모스 3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예.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수집 한번 해볼게요. 예. 네이버도 진짜 잘 지금 맡고 있고 그죠? 신상 마켓도 맡고 있고 지금 맡고 있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뚫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브랜드하고 네이버 쇼핑 이 두 가지 네이버 베스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에서 상품을 수집하실 수가 있죠. 우선은 한번 뭐 저희가 간단한 사이트들 좀 해볼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작업하시던 그런 어떤 정보들이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그대로 나타나게끔. 그죠? 이게 잘못해서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거 일본에 라쿠텐 작업하다가 껐다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또 이거 일본 누르고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장한 값하고요. 상단에 검색한 값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거, 잘 되는 거 가지고 한번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어떤 게 좀 잘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러고, 뭐 아마존도 그러고, 요새, 그죠? 아무래도 그래, 다 똑같으니까, 우선은 뭐 늘 말씀드리는 6PM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미국을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6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6이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쇼핑몰 전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짝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모르면 굉장히 복잡하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제 6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6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 6이라는 거를 검색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 이게 몰이 앞으로 1000개까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저희가 5000개까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많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쇼핑몰 전체라고 하는 걸 살짝 클릭해 주시면 이 키워드가 적용되어서 이쪽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에 6P라고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고 나서 쇼핑몰 전체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6P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지우시는 거는 이걸로 지우셔도 되고 그냥 지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까만색 네모는 상품이 한 번이라도 등록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연한 색깔은 이제 상품이 이렇게 비공개 사이트예요. 비공개 사이트인데 이게 비공개 사이트 맞나요? 비공개 사이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중인 게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밖에 없나요? 미국 사이트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저희가 거의 다 등록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6PM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이 되게 복잡하죠. 약간 그 공학용 계산기 같죠. 이걸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공학용 계산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살짝 텔레비전 리모컨 같죠.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쇼핑몰 검색어는 아까 전에처럼 이제 뭐 아마존이면 A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본 경로라는 거는 이 사이트에 이렇게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경로, 그걸 이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라는 버튼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화면의 그 경로, 주소를 이쪽에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반대로 다른 곳에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6PM 쭉 보시다가 그 URL 주소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하신 다음에 탐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 경로를 이쪽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경로는 이 화면에 있는 URL을 이쪽에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탐색은 여기 있는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쪽 화면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바로 전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텍스트 박스 같은 걸 지우는 기능이고 새로 고침은 이제 이 사이트를 다시 한번 로드하고 싶을 때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 고침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살짝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 옛날에 잘 안 나오면 이렇게 툭 때리면 텔레비전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면 여기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품 수집 버튼은 여기 나오는 상품을 이쪽에 이제 수집 그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1번 누르고 그다음 2번 누르면 되세요. 1번 눌렀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새로 고침 한번 누르고 1번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지라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품 저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쫙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분류를 잘못 정했어요. 아니면 내가 수집 안 하고 싶은 걸 잘못해서 이걸 눌렀어요. 이럴 때는 스톱 시키는 그러니까 스톱을 멈춰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 전체 정미니몰이 들어있는데 꼭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자명을 여기다가 넣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있잖아요. 좀, 그, 만약에 이제 내가 사업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런데 한 개의 어떤 사업자 가지고 만약에 뭐 가방몰도 하나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용품몰도 하나 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정민이몰
직구, 정미니몰 가방,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미니몰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게 사업자 명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마켓 지정 쪽에 가보면 이 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체크돼서 나오거든요. 정미니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미니몰 가방이 있다. 그럼 정미니몰 가방을 선택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픈마켓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켓을 나누는 마켓의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쿠팡 분류예요. 저희가 원래부터 이렇게 쿠팡 분류 안 하고 다른 이제 솔루션처럼 이렇게 띄워놓고요. 11번가는 이 분류, 그 다음에 스스는 이 분류, 뭐 쿠팡은 이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몰에 대해서. 너무 귀찮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쿠팡 분류만 정하면, 그 쿠팡 분류하고 또 다른 분류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유료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이제 강사님들이 힘들게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류 코드 정해진 거 엑셀 같은 거 이제 선물로 주시고, 좋은 후기 써주시면 선물로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쿠팡 분류를 정하시게 되면 그 쿠팡 분류에 스마트 스토어 분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자사몰 같은 걸 이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개념 자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약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이제 한다면 개발자지만 뭐 테스트를 위해서 쇼핑몰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선 세 가지 정도 저는 컨셉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가방을 파는 사이트예요. 가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그 신발은 이제 사이즈가 있지만 가방은 사이즈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계, 탁상 시계 이런 거. 그러니까 시계 전문점. 시계는 뭐 잘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시계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어떤 개념 이런 거 되게 어떤 시계 사이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저는 이제 52살인가? 예, 하여튼 지금 50대 초인데요. 앞으로 이제 한 60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양평에다가 좀 우리 선배는 뭐 딸기 농장 하시고 저는 이제 축구, 풋살 이렇게 풋살 그런 어떤 펜션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축구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축구 뭐 좋아하진 않지만 축구 좋아하다가 지금 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축구 용품을 파는 사이트 이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거 보면서 원래 트렌드 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방이죠. 예, 가방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방 이렇게 치시기보다는 이게 숄더백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숄더백 분류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 보면 여기 이제 남성 숄더백, 여성 숄더백 나오잖아요. 이 분류를 여성으로 바꾸시고 검색하시면 여성 숄더백, 해외 직구, 여성 잡화. 우리는 이제 해외 직구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뭔가 이제 규제가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여성 잡화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이트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요. 여기서 이제 숄더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자체적으로 6PM이 제공해주는 분류를 따라서 숄더백을 하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분류를 하나 선택하고요. 바켓을 한번 선택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상품 수집을 딱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 수집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사진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요걸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상품 수집을 누르시게 되면요. 사진이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개선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거 빼고 나면 이게 두께가 사라지지 않는 약간 버그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뺐는데 그죠? 이게 넓어져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럼 색깔이 뭐지? 그 녹색은 뭐고 흰색은 뭐지? 그러니까 흰색만 체크돼 있죠. 녹색은 바로 전에 제가 등록을 했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흰색은 등록을 안 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상품 수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는 이제 등록을 한 거고요. 요런 거는 지금 새로 나온 신상품인 거죠. 숄더백에 들어가서 1페이지에서 등록이 안 된 가방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스쿠라는 거는 6PM에서 여기에 부여한 상품 코드예요. 우리가 이제 스쿠라는 게 이제 좀 낯서실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SKU라는 게 뭐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부여해 놓은 그 상품의 모델 어떤 그 번호 같은 거요. 모델 번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명이랑 브랜드랑 상품 경로랑 목록 이미지랑 얘가 지금 이제 신상품이다. 아니면 등록된 거는 지금 현재 상품 코드가 코스모스 상품 코드가 기억하기 좋도록 저희가 6자리로 바꿨어요. 코스모스 2는 이게 되게 길었잖아요. 너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새 이제 그 인증번호 같은 것도 다 6자리로 나오잖아요. 온오프 믹스 인증번호도 6자리인데, 그러니까 세 자리씩 잘라서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요. 107, 376,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에 매핑이 됐는지, 어떤 날짜에 매핑이 됐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등록된 거 지워라 하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이 선택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됐다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풀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해버리면요. 코스모스에서 해당 제품들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려요. 예. 그리고 이 버튼과 이 버튼은 같은 버튼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건만 위에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요. 원하는 상품만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여기에서 상품 저장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8건이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서 8건이 100% 전부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5건의 상품이 저장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상품 크롤링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미국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6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쇼핑몰 전체라는 이름을 살짝 클릭해 보시게 되면 6PM만 나오게 되죠.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록 보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방금 이제 수집한 상품들과 6PM의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크롤링을 하지 않은 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쭉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류 패션 잡화에 여성 패션의 숄드백만 가져와라. 예. 숄드백이 어디 갔나요? 아, 여성 잡화, 여성 의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성 의류가 아니네요. 여성 잡화, 가방, 모자. 이게 살짝 좀 이상한데요? 예, 그쵸. 여성 패션, 여성 잡화, 그다음 가방이 맞네요. 가방.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 숄더백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 숄더백, 여성 숄더백. 그래서 목록 보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분류들만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건만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크롤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왜 한 건만 하냐면요. 사실 여기 있는 이 6PM이라는 게 사이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되지만 나중에 6PM이 뭔가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제주도 귤색처럼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안 되는구나. 뭐가 안 됐는지는 이 크롤링 결과 이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상품명에 태그가 있다, 상품명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정보들이 이쪽에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세 설명은 원본이 있고 번역이 되면 이쪽에는 번역된 결과가 나오고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블랙의 LG잖아요. 이게 라지 같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치환을 하겠다 하시게 되면 요쪽에는 이제 그 옵션 사이즈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변경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크롤링 해볼게요. 그리고 크롤링도 여기에 이제 7초 만에 되는 이런 크롤링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고속 모드도 있고 여기 이제 웹 크롤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팝업 크롤링 방식이 있고 고속 분석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모드라고 해놓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주거든요. 근데 자동 모드를 빼버리고 나는 고속 모드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고속 모드를 선택해 하셔가지고 크롤링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고속 모드로 하면 엄청 빨리 끝나죠. 고속으로 끝나죠. 고속 모드가 되는 사이트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1번 누르고 5번 누르면 이렇게 구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롤링 고속 모드로 해봐라 하면 얘가 이제 착착착 좀 빨리 되겠죠. 이렇게 착한 사이트들도 있는데 요새 옛날에는 100% 고속 모드 다 됐었는데 요새는 워낙 이런 웹 로봇들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 코드 있잖아요. 이 상품 코드 하나만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지가 총 4개네요. 그래서 생성해라 하시게 되면 이미지들을 만들게 되죠. 예, 이미지를 만들 때 이 부분에서 또 약간 그 리모컨 같은 게 보이시죠? 웹 팝업창 하게 되면 이 팝업창이 하나씩 하나씩 뜨죠. 그리고 이제 원본, 그리고 조용히 누르면 팝업창이 안 떠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여기 이제 이것도 자동 모드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되면 그냥 이 전체를 알 캡처로 캡처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항상 그 AS 센터라는 게 있어요. AS 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쪽에서 한꺼번에 쫙 다 볼 수 있어요. 그 이미지 오류가 나면 이미지 AS 센터, 목록 수집이 안 되면 목록 수집 센터, 그리고 이제 크롤링이 안 되면 크롤링 센터, 그리고 전송이 안 되면 전송 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쪽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꼭 전체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이것도 하나 어떤 게 오류가 나는지 선택하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뭔가 크롤링 할 때 오류가 안 나고 이제 한번 고치면 영원히 한 1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해외 사이트가 API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 사이트가 크게 변경은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이제 어떤 계절이 바뀐다거나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이트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크롤링을 하시다 보면 대량 등록하시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량 등록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유거든요. 그래서 잘 되던 게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엄청 스트레스 받죠. 얘가 왜 이러지? 뭐, 우리 이제 말 잘 듣던 이제 사춘기 어린이가 이제 청소년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엄청 열받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엄마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안이 막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애가 문을 열어놨다가 갑자기 문을 잠그는 거죠. 못 들어가는 엄마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우리 대표님들도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되던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지던 게 갑자기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상담소인가? 하여튼 안 된다 하는 소식을 빨리 크롤링 센터, AS 센터에다가 접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막 엄청 오래 했어요. 저희 개발자분들 중에 다들 10년, 20년 막 저랑 거의 엄청 이제 동거동령하면서 저희 개발자분들이 6명인데 엄청 이제 빨리빨리 최대한 처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안이 막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보안만 안 막히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보안이 막히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보안이 왜 막히냐면요. 문을 그냥 열어놓으면 어떤 사람이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히 녹수수자랑 뭐랑 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제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을 딱 만들어서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쇠 있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열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뚫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해킹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도 안 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인데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대량 등록은 원래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아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 그런 거 당하면 이제 되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얘는 틱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이트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번호, 상품 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품 번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미지까지 쭉 만든 거고, 예, 그죠? 이미지를 그첫 번째 거 만들었었죠. 11 얘를 이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이제 하는 거죠. 마켓에 전송을 해볼 텐데, 그냥 쭈루룩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건씩 한 건씩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켓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 이게 원격 서버에서 오류를 반환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버리네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이미지 만든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이미지 생성을 했던 거는 이거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안 만들고 이제 전송하면 저런 거 막 뜰 수 있거든요. 얘네요. 얘를 한번 마켓 전송해 볼까요? 얘는 잘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페 23홀에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상품을 이렇게 답변 잘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드롭시핑과 구매된 구분해서 취급하십니까?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주문 관리는 여기 기능이 있지만 아직 다 이걸 만들질 않아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배송 추적 기능 이런 거는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돼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 8월 되면 만들 수 있을래나? 네, 아무튼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공되진 않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게 뭐 비용이 더 늘어나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우리 플레이 오토 같은 데서 보는 거 있잖아요. 주문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부터 일단 제공해 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드롭시핑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긴 할 거예요. 예,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아직 안 만든 기능이라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뭐 샵마인 같은 거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이 주문 관리도 저희가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위즈드에서 ESM 엔트엔이라고 하는 그런 배송 사이트에서 배송 업체에서 그 배대지 업체죠. 배대지 업체에서 팀장으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물론 한 뭐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알고 있긴 하고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블루밍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군데 이제 유명한 배대지 업체에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상품 등록 솔루션 만들기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 주문 관리까지 다 만들지는 못하고 이런 거 막 물어보시면 이제 샵마인이라고 그거 쓰시라고 그러시 하거든요. 근데 요즘 샵마인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문 관리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쪽도 저희가 뭐 시간만 나면 많이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한번 올라간 사이트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쁘게 올라간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많은데 저도 뭐 많이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이끌라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이끌라 이런 데가 우리 대표님이 오랫동안 명품 하고 계신데 명품 교육 받으시려면 뭐 딩 사장님 유로 살롱 같은 데 가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뭐 예쁘게 올리셨어요. 물론 이 대표님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중간 정거장처럼 활용하긴 하시는데요. 올라가 보게 되면 뭔가 사이트 같은 거를 요즘 상품 열심히 안 올리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솔루션으로 올린 상품들이 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템플릿 관리도 이제 제공 드릴 예정이에요.
템플릿 관리,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런 형태로 보여지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버블이가 앞으로 당겨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는 링크가 있어가지고, 링크가 있네요, 지금도. 아무튼, 이 링크 걸려 있네요. 요렇게 좀 예쁘죠. 요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몇몇 고객사분들한테만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코스모스 3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배너가 있잖아요. 여기 고객사는 상단 배너가 없네요. 이 밑에 있는 이런 배송 원산지 안내 이런 거 배송 설명, 배너 같은 거는 상세 페이지 관리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프로드 번호하고 정보 업데이트 이런 거는 4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한 달 전이네요. 예, 자주자주 업데이트 하지는 않으시네요. 요거는 뺄 수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사이트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템플릿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템플릿 관리 저희가 아마 템플릿 관리까지는 만들어 놨을 텐데 그게 마켓 관리 쪽에서 템플릿 관리라고 아마 있을 텐데요. 한번 봐볼까요?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템플릿은 저렇게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게끔 나는 저 템플릿을 할래 보시고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건 아니고 아직 저희가 오픈을 안 해드렸네요. 템플릿 관리도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다 해놨어요. 어디, 환경 설정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보시면 상세 설명에서 그런, 아까 전에 그 업데이트 일자 그런 거 표시 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상세 설명 글자의 폰트를 10포인트로 돼 있죠. 요새 PT는 많이 안 쓰고 EM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1.0 EM이 이제 가장 스탠다드예요. 그 위에 보면 둘 다 지금 PT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1.0 EM. 개발자도 아닌데 이런까지 알아야 돼? 싶으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엄청 예쁜 걸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 글자 크기 같은 게 예쁘게 바뀌거든요. 조금만 보시면 이 HTML은 이거를 뭔가 이렇게 태그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제한돼요. 아, 그래서 이건 센터, 레프트라고 적으면 이쪽 왼쪽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HTML 디자이너가 이렇게 아시는 디자이너 있으시면 웹 디자이너 있으시면 이런 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 뭐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요새 HTML5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는 엄청 예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미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목 나오고, 상세 설명 나오게 할 거냐, 제목이 나오고, 상세 설명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미지가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사진 한 장만 제공할래. 왜냐하면 괜히 사진 많이 올렸다가, 뭐, 초상권 침해, 지재권 침해 당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너무 싫어.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 상품 등록 쪽에 가면 엑셀 다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엑셀 다운 받아가지고 올리실 수도 있으세요. 이 버튼 두 번 이렇게 누르시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 보기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 엑셀 눌러가지고 다운 받아서 이거를 뭐 이시 모니터라든가 어딘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셀러스 같은 데 올려서 쓰실 수도 있겠죠. 나는 이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를 원하는데? 라고 하시면 그 엑셀 형태를 보내주시면 좀 맞춰드려요. 그래서 엑셀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다 막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 그걸 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이거는 뭐 어디에 올리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 올리는 거다. 막 아마존에 올리는 거다. 이제 인기 끌고 있는 뭐 테무에 올리는 거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리는 거다. 그러시면 API 같은 게 없더라도 대량 등록 이런 거를 제공한다면요. 엑셀 대량 등록을 제공한다면 저희 데이터 가지고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다마고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상품을 막 예쁘게 이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분들의 편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안 사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검색도 잘 돼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 예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틀린 데이터도 없고, 글자 크기도 알맞고, 사진도 막 삐쭉삐쭉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한 시간 정도 작업해서 올린 거, 한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한 30분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려면 조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초기 세팅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 대표님들께서 이제 제가 상품 등록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하셔야 되세요.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PPT 보면서 빠진 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다운받아서 이런 화면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처음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마켓별 멀티 아이디 관리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멀티 아이디라는 말을 어떤 다른 업체에서 써가지고 저희도 썼는데 어쨌든 멀티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오픈마켓 아이디 관리예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 이제 계정을 만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를 하나 냈어요. 정민이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동필 펜션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아이디를 발급받았어요. 이건 뭔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샵 아이디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픈마켓을 하나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해 봤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 넣어야 되죠. 시크릿 아이디 넣어야 되죠. 그 스마트 스토어 비번도 잠깐은 저희 쪽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문명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요런 거는 꼭 넣어야 될 게 있고 요런 거 안 넣어도 되는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받지라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키 받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올려놨어요.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여기에 이런 형태로 다 바뀌어가지고 예, 아마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팝업 보기 하셔가지고 저희 그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링크 좀 다른 걸로 여기 입력을 멀티 아이디 스스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스스라고 치면 목록 보기 해볼까요? 스스 인정 관리밖에 안 나오네요. API라고 쳐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거거든요. 이게 설명서 매뉴얼. 예. 예. 또 뭔가 찾으니까 없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키 발급 받으시면 되세요. 이것도 이제 위에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아무튼 요거는 조금 도움말에서 검색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은 멀티 아이디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환경 설정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환경 설정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멀티 아이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선은 환율을 꼭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가격 관리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환율만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뭐 하나은행 환율표 이런 거 참조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요거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되세요. 마진은 내가 25% 보겠다. 그리고 배송비는 일단 무료 배송으로 일단 하겠다. 그리고 끝에가 100 단위로 이렇게 반올림 할 건지, 1000 단위로 반올림 할 건지, 공이 3개가 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54,500원 뭐 이렇게 하실 건지, 54,000원 이렇게 하실 건지 이거를 이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가격 관리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마켓별로. 그죠? 뭐 나는 스마트 스토어는 예를 들어서 그 마켓별 수수료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몰별로 원본 가격 범위, 그러니까 달러, 그, 6PM 같으면 0달러부터 10달러까지는, 그리고 할인율은 0%에서 10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에서 60%까지는 마진율을 얼마로 해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격대별로 마진율 단위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마진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가격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하실 내용들이죠.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을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 관리라든가 치환 관리 같은 걸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치환 관리 같은 거는 뭐냐면 상품명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는 이런 단어로 바꿔줘라. 그러니까 검색이 잘 되게 영어 아디다스는 한글 아디다스로 바꿔라. 뭐 이런 식의 치환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력적인 단어라든가 뭐 욕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지워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공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치환 관리는 상품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라든가 어떤 거든지 A라는 단어를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치환 관리가 되겠죠. 금지어 관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공동 금지어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예, 내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예, 안 쓰려고 하는구나. 요게 이제 100이라서 그런데요. 만 정도 넣어서 보시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제한수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몇 개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최신 등록 순으로 쭉 보시면서 예,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지오 고용량 멀티탭 이런 거 파시다가 이제 걸리면 서지오에서 전화 오겠죠.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리자 메뉴는 우리 대표님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금지어를 내가 여러 개 입력하고 싶으시면 콤마 하셔가지고요. 일괄 저장하시면 되세요. 그때 내가 이것을 전체에 다 적용할 건지 상품 명에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분류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A 분류랑 B 분류를 서로 매핑시키고 싶다 하실 때 아니면 뭐 분류를 이렇게 이거는 조금 많이 쓰시는 기능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마켓 관리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상품명 관리라는 거는 이거는 많이 쓰시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품명 관리 이거는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요. 상품명 앞에 또는 뒤에 모델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상품명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올라가면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올렸다 해가지고 이제 페널티 맞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프린트 한 10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 삼성 프린트 똑같은 걸 10개 올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 프린트도 되게 모델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 ABC-001, ABC-002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명을 뒤에 추가를 해서 상품명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검색을 위해서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몰별로 그런 상품명을 나는, A라는 몰에서 가져온 거는 뒤에 모델명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B라는 거는 상품명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겹쳐질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러면 그냥 상품명 자체로 그냥 보내겠다. 이런 거를 마켓별, 몰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게 마켓이에요. 몰은 뭐냐면 소싱처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게 이제 소싱처인 거죠. 그거별로 상품명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먼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그룹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이것을 스마트 스토어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반영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쿠팡에는 브랜드를 앞에 붙이면 되게 검색이 잘 안 돼. 이러면 이제 그걸 붙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마켓별로 정하실 수도 있고 몰별로 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이게 몇 개 없어요. 요 상세 페이지 관리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 번역 관리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 관리 같은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이끌라라는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배송 안내 같은 게 있었잖아요. 하단 배송 안내. 그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내가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지 그룹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모든 마켓에 이거를 똑같이 나는 우리 가게에서 만든 내가 캔바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어떤 배송 안내를 뭐 스마트 스토어건 뭐 쿠팡이건 똑같은 걸 그냥 쫙 넣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 배송 안내가 가고 쿠팡에는 이 배송 안내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 공지 사항을 여러 개 만드셔 가지고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상단 중간 하단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그룹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마켓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여기는 왜 몰별이 없지? 그러면 이제 몰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그 아디다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디다스닷컴에서 온 거는 아디다스 뭐 무슨 그 로고를 꼭 넣어라 중간에다가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분류별 공지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시는데 그게 금강 상품이에요. 금강 뭐 무슨 보조 상품이에요. 보조 그런 어떤 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뭐 이걸 먹고 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나는 책임을 뭐 지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걸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뭐 신발에도 이 영양제를 먹고 뭐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품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가 타는 대형 뭐 미끄럼틀에만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넣고 싶으실 때는 그런 것을 거기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죠? 상단 하나라고 체크해 버리시면 다른 거 다 무시되고 이거 하나만 딱 나와요. 근데 이걸 빼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배너가 A 배너, B 배너, C 배너가 3단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상단 배너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켓에는 2개만 나오고 어떤 마켓에는 3개도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단에 하나만 나오게 해라고 체크해 버리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 2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나와요. 상단 하나라는 거는 나는 무조건 3개씩 나오지 말고 하나만 나와라.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보통은 디폴트 값이 여러 개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우리 가게 배너가 하나 상단에 나오고요. 그게 만약에 뭐 우리 수영복이면 거기에 대해서 예, 수영복은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빨래를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걸 넣고 싶다. 하시면 뭐 아니면 하여튼 그런 어떤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예,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상단 배너 하단 예, 공지사항 어떤 설명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일단 우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 조금 더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쇼핑몰 관리라는 곳에서 신규 쇼핑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개 사이트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비공개 사이트를 신청하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등록하고 싶은 소싱처가 여기 없네. 나는 새로 이제 등록하고 싶은데, 이미 이제 저희가 분석해 놓은 비공개몰을 열어드리는 건 10만 원이고,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 쪽에 신청하신 게 저희가 분석한 해놓은 리스트에 없어요. 207개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이제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2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분만 20만 원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신규 쇼핑몰 신청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적으시고 나는 공개로 신청해라. 공개는 돈을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비공개로,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비공개는 이제 무료 신청이 되지만, 그 공개는 무료 신청이 되지만, 비공개는 무료 신청이 안 되죠.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드리네요. 네, 아무튼 그런 뭐 내용입니다. 그리고 몰별 옵션 관리는 색상이 원 컬러예요. 근데 사이즈만 있어요. 이런 것도 가끔 있거든요. 색상은 없는데 사이즈만 있어요. 네, 그러면 사이즈만 전송해라. 그리고 색상이 있긴 한데 레드인데 사이즈가 3가지가 있어요. 색상이 1개잖아요. 그럴 때는 레드 같은 거는 보내지 마라. 저희는 이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정말 파란 가방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 레드에
라지, 이렇게 레드 같은 거가 한 가지 색상밖에 없더라도 같이 가는 게 더 좋겠죠. 원 칼라 이런 게 아니면 의미 없는 이런 값은 저희가 원 칼라, 원 사이즈 이런 걸로 가는데요. 레드 슬래시 원 사이즈 이렇게 보낼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그냥 레드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색상만 전송해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값은 색상 사이즈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색상 사이즈가 아니면 옵션 선택 이런 걸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색상이 한 뭐 10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00가지만 가게 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색상명이 너무 길어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색상 길이를 50글자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빈칸을 기준으로 50자가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삭제, 요거는 이제 길이고요. 색상의 길이고요. 요거는 색상의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몰별 관리가 있는데, 대표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로 보내라.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좀 작은 이미지, 그거를 이제 어떤 대표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로도 보내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목록 페이지가 있고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큰 그 이미지를 그 목록 페이지에 있는 그 작은 이미지, 여러 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몰별 기능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몰별로 세팅할 값들을 제가 계속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관리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아까 멀티 아이디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마켓별로 세팅하는 것도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분들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뭐 무료 배송으로 할래, 아니면 뭐 유료 배송으로 할래, 배송 반품비는 5,000원으로 해야겠다, 10,000원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을 정하시는 게 바로 마켓별 세팅 기능인데요. 네, 요거는, 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사이트마다 입력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저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우리 그, 수동 등록하실 때 보시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거랑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예, 제가 잘못해서 이거 닫아버렸거든요. 예, 다시 한번, 예, 열어볼게요. 통해서 공지가 적용되나요? 4, 5단계까지 세 분류를 각각 다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분류의 축구공이 있어요. 그런데 3분류가 축구 용품이에요. 그러면 3분류에다가 공지를 하나 넣으시잖아요. 5분류에다가 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5분류가 적용되고 3분류에 입력하신 거는 5분류, 4분류가 없으면 3분류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공지는 예, 그 상위 분류권도 적용이 돼요. 가격은 그게 안 되지만 공지는 상위 분류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구두라는 곳에 항상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으시면요. 그 여성 구두, 남성 구두 거기 가서 다 넣으셔도 구두에 다 적용이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 분류에 있는 거 하나를 찾으면 그걸 무조건 보여주고 상위 분류권은 안 보여줘요. 근데 그게 없어요. 5분류에 뭐가 적용된 게 없으면 4분류 찾고, 4분류가 없으면 3분류를 찾고, 이렇게 상위 분류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예, 우선은 예, 중간에 먼저 설명드릴 거 이제 많진 않은데요. 제가 약간 우선은 제가 만들어 놓은 PPT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초기 세팅을 해야 돼요. 멀티 아이디 넣고 가격 세팅하시고, 그리고 번역 같은 것도 하셔야 되는데, 예, 번역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되면. 상품 등록은 수집하고 크롤링하고 이미지 만들고 전송하는 거, 그거죠. 상품 편집은 아까 전에 그 상품명이라든가 뭐 치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품 편집이긴 하지만, 상품 편집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품 편집이에요. 상품 등록 쪽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상품 편집이라는 어떤 탭이 있어요. 내가 엑셀로 상품명을 전부 일일이 다 고치고 싶다. 우리가 지금 상품 500개 올렸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전부 다 상품 어떤 명을 엑셀로 전부 다 관리해가지고 다 올리고 싶다. 물론 하나 클릭하고 고치고 하나 클릭하고 고치고 그러셔도 돼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이제 그 마켓 전송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상품 편집에 가서 이렇게 여기다 저장하고 하나씩 위에 거 누르고 저장하고 위에 거 누르고 고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엑셀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편집이라는 이쪽 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거를 목록을 불러오셔가 엑셀을 다운받아요. 근데 엑셀에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그것을 파일 형식을 CSV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저장하신 곳에서 불러내요. 그런 다음에 반영 눌러버리시면요.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작업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거 내용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현재 있는 엑셀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엑셀이 뜨겠죠. 그리고 다 고쳐요. 근데 고칠 때는 뭐를 고치냐면 편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만 쭉 고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고치신 다음에 그거를 CSV라고 하는 파일 그 어떤 형식 그걸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열리거든요. 그리고 반영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상품을 좀 너무 많이 200개밖에 안 가졌거든. 예, 지금 엑셀에서 그게 뜨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쭉 다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엑셀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상품 설명은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엑셀로 안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품 설명도 좀 이거 좀 되게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템플릿 관리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라 가지고요. 예, 요거는 조금 따로 저희가 작업을 좀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상품 설명 관리는 엑셀로 안 되고요. 다 이제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좀 안 좋은 조금 하여튼 요거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엑셀을 뭔가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요거는 예, 대략적으로 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이름 키워드 같은 것도 엑셀로 다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상품 수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예, 이거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상품 자동 수집이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까 전에 상품을 수집하실 때 상품 등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수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 미국에 만약에 이제 세포라에서 상품을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메이크업 상품을 수집하실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우리 2024년 조금 있으면 6월이 되죠. 6월 여름 신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이걸 그 신상품을 이제 찾기 위해서 또 이제 뭐 바다로 나가야 되는가, 다시 뭐 고물 들고 나가야 되는가.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런 메뉴에서 상품을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경로 저장이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상품 자동 수집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PM에 27개의 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로와 이 분류명을 서로 매핑시켜 가지고요. 새로운 상품들을 찾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상품 수집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켓이 쫙 지정됐겠죠. 신상품을 여기다 다 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상품 수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신상품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신상품이 몇 개가 수집되었는지는 이 수집 현황 쪽에 보여요. 그래서 이건 하나도 못 찾았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 이제 15초 되면 또 하나, 다음 걸 찾게 되죠. 그러면 신상품이 몇 개가 찾아졌는지를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상품이 좀 보이시죠? 얘가 이제 새로 들어온 제품들이죠. 크로스백의 신상품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얘를 크롤링 바로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상품 수집을 한 단계까지는 올려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지금 이 100개 중에 50개가 신상품이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일주일마다 찾아보면 막 5개, 10개 막 합쳐보면 금방 한 200개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상품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여름 신상품을 내가 이렇게 그 마켓에다가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상품하고 인기 상품, 예, 신상품들은 빨리 찾아서 빨리 올리는 게 되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신상품 수집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중지 누르시게 되면, 예, 어, 예, 예, 그리고 가격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문의 주신 것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그 신상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 가격 보는 법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상품 관리는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그 분류별 가격 관리에서 가방에다가 내가 배송비를 넣어놨어요. 근데 나는 숄더백에다가 또 배송비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숄더백에다가 토트백을 안 넣어놨어요. 이 토트백은 가방에 세팅해 놓은 어떤 배송비가 적용되는가 하면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드시 숄더백하고 토트백 끝까지 최종 분류까지 그 상품이 직접 들어가 있는 그 분류까지 딱 세팅을 해야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만 그게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 내용도 저희 코스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가격 부분은 사실상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조금 보여드리면, 오, 그렇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금방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해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예, 다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6PM 상품 하나를 수집해가지고 올려봤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제 어떤 가격에 계산돼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가격식 부분에서 한번 드릴게요. 예, 마켓 전송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6PM 상품 요 상품 하나를 목록 보기 해가지고 이제 전송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올 누르면 여기 녹색은 이미 전송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마켓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카페23홀 계정밖에 없어가지고 카페23홀로 전송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걸 누르면 메모장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굳이 막 해석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 먼저 한번 봐볼게요. 한 번은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결과식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값은 입력 값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과식부터 봐보면 이 원본 가격이 120불이었는데 거기에 곱해지는 곱하기 값이 그냥 1이 곱해졌어요. 곱해지나 마나죠, 이런. 환율은 1,300원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더하기 값. 환율이 곱해지고 나서 여기에 더해지는 값. 그것은 0이 더해졌어요. 더해지나 마나 하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1에다가 마진율이 25.5%가 더해져가지고, 그죠? 왜냐면 0.25라고 해버리면 마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을 더해가지고 1.25를 곱해야, 어, 그죠? 10만 원짜리가 1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배송비가, 그죠? 배송비가 지금 32,000원. 엄청나게 큰 배송비가 붙었네요. 되게 무거운 건가 봐요. 그죠? 잘못 입력했겠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율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카드 수수료율이 0.5가 곱해져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그 카드 수수료율 0.5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이렇게 오픈 마켓 수수료는 따로 없네요. 그래가지고, 정가 조정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은 100단위로 되었어요. 그래서 25만 2,900원이 정가 가격으로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정가 조정률 이런 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100불짜리를 100불에 팔면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11만 원처럼 올리고 싶어.
있다. 그랬을 때는 가격 관리로 가셔가지고요. 그런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정가 조정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00불짜리를 100불에 팔고 있는 거를 떼와가지고 15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15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판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수수료 한 3만 원 붙여야 되는데 만 원 붙이고 있으니까 할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여기 이제 가격 관리에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몰별 상세 관리에 가보시게 되면 정가 상품, 정가 보증률. 그러니까 정가 상품이라는 거는 할인을 안 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거는 정가를 1.1을 곱해가지고 11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판매가를 정가로 분석해라.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 수 있지만 나는 그냥 10만 원으로 팔래. 이런 거죠. 그리고 대신에 판매가를 정가로 분석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면 무조건 다 계산돼서 정가도 똑같은 그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체크하면 둘 다 체크한 거고 똑같아요. 그런데 100불짜리를 80불에 판다면 그거 100하고 80을 다 가져오되 가격을 보낼 때는 88만 원을 보내지 말고 그거는 10만 원을 보내라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고 몰별 할인 문자 이게 엄청 이제 우리 고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되면요. 상세에다가 익스클루시브 뭐 이 상품은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뭐 에디셔널 세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쿠폰이 있으면 15%더 해드립니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15%라는 단어가 에디셔널 15% 세일 뭐 이런 게 있으면 걔 단어를 여기다 넣으면요. 걔네 단어가 있는 것들만 15%씩 더 할인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100불을 80불에 파는데 에디셔널 뭐 15% 이렇게 돼 있으면 80불에다가 다시 또 15%를 곱해가지고 걔가 이제 60 몇 불 뭐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설명이 어려운데 이거 되게 많이 쓰시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6PM이 나이키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몰에서 복합 멀티 브랜드를 파는 경우에 어떤 브랜드는 미국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6PM을 선택해 보시면요. 브랜드가 많이 나오죠. 이 브랜드만 내가 어카운트가 있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진율을 좀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매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온라인가보다 나는 15% 정도 더 할인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를 때는 약간 마진을 좀 더 적게 붙여도 되는 거죠.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 브랜드별 마진율 관리로 하실 수가 있고요. 중량별 배송비는 아마존처럼 중량이 제공되는 경우에 무게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엄청 막 무슨 농기계예요. 그러면 배송비 만 원 받아가지고 안 되겠죠. 적어도 한 10만 원은 받아야겠죠. 그러면 무게가 만약에 10kg가 넘어간다. 그러면 배송비 2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농기계 때문에 입력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또 그리고 상품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는 가격을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고정가로 파시려면 그거는 상품 등록에 있는 그 상품 편집으로 가셔가지고요. 얘가 나는 재고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무조건 팔래.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재고가 품절이 되더라도 우리 창고에 있으니까 팔 수 있어. 재고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거나 가격을 나는 무조건 이거는 내가 강아지 집을 잔뜩 사놨는데 하나 9천 원씩 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품별로 내가 가격을 고정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곳에서 상품을 어떤 입력하셔가지고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이나 재고 편집은 사실상 재고와 가격을 보호해서 고정값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선은 이런 기능들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재고 관리는
한 가지만 일단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환경 설정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쪽에 가시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요번에 만든 실시간 재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를 체크하고 저장을 해버리시면요. 실시간 재고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 하단에 좀 희미한 글자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게 상품 코드가 희미하게 들어가요. 아주 연한 회색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가 어디서 클릭이 됐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쿠팡은 그 이미지를 쓰지 못하게 쿠팡 이미지로 변경해서 쿠팡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 실시간 관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재고 관리에서 이 쇼핑몰 그룹의 실시간 재고 관리를 목록 보기 하셔가지고요. 반복 실행 체크하셔서 재고 분석 버튼 눌러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고객분이 클릭하는 것들을 계속 재고 파악하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쿠팡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는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쳐요. 코스모스에서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쿠팡에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체크가 되더라도 쿠팡까지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 관리는 이 실시간 재고 관리, 그리고 인기 상품 재고 관리는 인기 상품 재고 관리라고 한 다음에 목록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인기 상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인기 상품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00개까지만 가져오겠다 라고 하게 되면 200개 인기 상품에 대해서 1등부터 200등까지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상품 재고 관리는 잘 안 쓰시는데 이 실시간 재고 관리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고를, 근데 이거를 계속 켜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 쓰는 PC 하나 전기세가 계속 나가더라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제 서버를 하나 이렇게 뭐 5만 원짜리나 10만 원, 15만 원짜리 렌탈을 하시게 되면요. 거기다 계속 돌려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개의 서버의 고정 IP가 계속 돌아가다 보면 로봇 체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한 10개물 중에서 한 2개 정도? 한두 개는 막히기 때문에 조금 뭐 서버를 쓰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있긴 하신데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놓으시면 재고가 계속 이렇게 맞아지는, 예, 같이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저희 솔루션의 좀 중요한 기능들이고 요런 것, 요 정도만 아셔도 웬만큼은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 고시 관리 같은 거, 뭐 자체 분류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설명드리기가 살짝 어려운데, 자체 분류를 입력하는 카페24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신 어떤 분류를 입력했어요, 카페몰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서 저장을 하시고 나서요, 그 분류는 이제 쿠팡 분류가 이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게, 새로 들어온 분류에 대해서는 이 매핑 작업을 쿠팡 분류와 카페24 분류를 서로 맞추는, 내가 어떤 마켓 분류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이 번역 관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번역 키를 하나 받으셔가지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서 번역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여기 안녕하세요가 나오면 번역 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몰에 어떤 소싱처는 상품명만 번역해라.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상품 설명만 번역해라. 사이즈는 번역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영어로 항상 나오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번역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실 거면 이걸 체크하고 이거는 이제 멀티 탭의 가장 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꺼버리면 이거 아무리 체크해도 번역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는 만약에 일본어랑 영어가 섞여 있어요. 그럼 일본어를 먼저 번역하고 남은 거 이제 영어도 한글로 번역해라 하면 1차 번역은 이게 먼저 일본어를 한국어로, 그 다음에 2차 번역은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PI 키 사용이 2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번역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한 번 번역하는데 4원인가 들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이 하면 옛날처럼 막 막 백만 건씩 하고 이러면 이제 막 한 달에 3, 40만 원씩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키는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상품을 오늘 한 2, 3만 건 올렸다 이러면 한, 한 몇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예, 번역을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 번역을 하고 싶으실 때는 예,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글 키 넣어보셔가지고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몰은 상품명만 번역하고 어떤 거는 색상만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황 관리하고 좀 적용해서 쓰시면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이제 어떤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스포트하자.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철학이고 두 번째는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돼 보자. 그죠? 우리 사람이 뭐 반복적인 노동을 한다는 게 뭐 철학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막 물고기 잡는 거는 괜찮은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반복 노동하는 거는 좀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좀 반복적인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개발자들이 바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돈을 많이 버셔야 저희가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 수익이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바쁘긴 한데 이게 빨리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뭐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뭐 길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기술자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좀 스포트하려고 늘 어, 약간 엔지니어 마인드 같은 걸로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하시면 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좋은 제품 저희가 더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잘 오랫동안 이런 비즈니스 하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주말인데요. 예,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